안녕하십니까, 이성일입니다. 2월 19일 뉴스와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한 총리는 자신 역시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며 내란 동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된 지 54일 만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한 총리는 먼저 12.3 비상계엄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다면서도 군 동원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 측 대리인도 한 총리가 비상계엄 당일 오후 8시 40분이 되어서야 계엄 계획을 인지했다며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을 막지 못했을 뿐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겁니다. 하지만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무회의의 절차적 흠결에 대해 한 총리가 수수방관했다며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8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담화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국정 안정에 힘쓰겠다고 한 것일 뿐 권력을 찬탈하려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 총리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헌정사에 전례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구상이나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모두 헌법에 근거가 없다며 한 총리가 국정 혼란을 부채질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 문제에 대해서는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200명이 의결해야 한다며 찬성이 192명에 불과했던 만큼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된 뒤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오전 법원 신문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윤갑근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내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연 뒤 구속 청구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바깥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의 25%, 반도체와 의약품에는 그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기업들이 미국 내에 공장을 만들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정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 행사를 진행하면서 자동차 관세 관련 질문을 받고 25%라는 관세율을 공개했습니다. Yeah, I probably will tell you that on April 2nd, but it'll be in the neighborhood of 25%. 반도체 의약품 관세율도 공개했는데 25% 그 이상이 될 것이고 1년에 걸쳐 훨씬 더 인상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미국에 공장을 세우면 관세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 들어올 시간을 주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 조치를 4월 2일에 발표하지만 곧바로 시행하기보다 실제 부과 시점까지 시간을 두어서 해외 기업이 미국으로 생산 거점을 옮길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는 해외 반도체 자동차 관련 기업이 앞으로 몇 주 내에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할 거라고 예고했지만 어느 기업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과 러시아 사이 진행된 우크라이나 전쟁 정전을 위한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 매우 잘 진행됐고 종전에 대한 자신감을 더 많이 얻었다면서 긍정 평가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단순히 코리안이라는 표현으로 북한군이 다수 사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Although a lot of Koreans have been killed, as you know, quite a bit of them have been killed. They came over to fight, and a large portion have been wiped out.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달 안으로 만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아마도라며 이달 말 미러 정상회담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간추린 경제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20대 그룹 최고 경영자로 구성된 통상사절단이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와 만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경제사절단위는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철강, 조선, 에너지, 플랫폼 등 한미 경제협력 핵심 산업 대표 26명이 참여했습니다. 건설업을 비롯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3분기 20대 이하와 40대 임금 일자리가 집계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고 통계청이 밝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도 1년 전보다 24만 6천 개 증가했는데 3분기 기준으로 6년 만에 가장 증가폭이 작았습니다.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 기구인 중장기 전략위원회는 오늘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 세제 지원을 가칭 가족 수당으로 통폐합하고 동거나 비혼 관계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하기 위해 동거 관계 등록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첨단 분야에는 대학 정원 규제 특례를 부여해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외국 인재 유치와 국내 인재 해외 진출을 돕는 이민 체계를 구축할 것을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기재부는 위원회 제안 가운데 시급성과 여건을 고려해 우선 추진할 과제를 선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제였습니다. LH가 수도권 바깥 지역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고 철도 지하화 사업 같은 기반시설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지방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대책, 송재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LH가 직접 매입을 추진합니다. 악성 미분양 수치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지방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그동안 빌라 등 비아파트에 한해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 사업을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로 대상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사회 간접 자본 12조 5천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LH와 철도공단, 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 18조 5천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부산과 대전, 안산 지역에서 추진 중인 철도 지하화 사업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건설업계가 줄도산 위기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해온 책임 준공 확약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이후 국민 불안이 높아진 항공안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합니다. 전국 15개 공항 특별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6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시설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7개 공항 내에 9개 방위각 시설물은 부러지기 쉬운 재질 등으로 올해 안에 개선하고 개선이 어려운 공항은 활주로 이탈 방지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또 조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15개 모든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를 내렸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소폭 올랐습니다. 대형주의주 S&P 500 지수는 0.24% 올라 마감가 기준 역대 최고 지수를 17거래일 만에 다시 바꿨습니다. 기술주의주 나스닥 종합지수도 0.07% 올랐습니다. 우리 증시는 비교적 강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시황은 삼성증권에서 전하겠습니다. 삼성증권입니다. 외국인과 연기금이 국내 대형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강한 순매수세를 보이자 코스피 지수가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는 2680선을 돌파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실적 기대치가 바닥을 찍고 유동성도 기준금리 인하에 힘입어 보강되고 있는 만큼 3월부터는 강세장이 펼쳐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44.71포인트 상승한 2671.52포인트에 코스닥은 4.62포인트 상승한 778.27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대부분 올랐습니다. K칩스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란 기대감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3%, 4%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한미반도체는 JP모건의 비중 확대 의견에 8%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가 발표 즉시 부과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에 현대차와 기아도 1% 이상 올랐습니다. 2차 전지주도 덩달아 상승했는데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가 4%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왔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4거래일 만에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2월 하순이 다가오고 있는데 추위가 좀처럼 물러가질 않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는데요. 강원 산지에는 한파경보가, 경기 북부 등 중부와 경북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출근길 서울의 기온 영하 7도에 체감온도 영하 11도, 대관령은 영하 2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체감온도가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대기는 바싹 메마르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동쪽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조금 전 울산의 모습을 보시면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이 번지기 쉬운 환경인 만큼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모레까지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7도, 대구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서울이 1도, 광주와 전주 3도에 그치겠습니다.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부터 차츰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5시 뉴스와 경제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